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 들어 한반도를 관통하는 두 번째 태풍 프란시스코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동쪽으로 더 꺾이면서 제주는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9호 태풍이 잇따르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는 일러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조업 준비에 분주한 어선들로 가득한 제주항. 어민들은 태풍 북상 소식에 기상예보를 주시하며 혹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심하던가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겠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24시간 전에 이제 결박하고.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오후 제주 동쪽 100km 해상에 근접한 뒤 밤 9시쯤 남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5에서 4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하겠습니다. 태풍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 강도가 약해진 데다 태풍 진로가 동쪽으로 더 꺾이면서 영향이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9호 태풍 레끼마입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소형 태풍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 새벽부터 강도가 강해져 초속 40m가 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 근처까지 접근한 이후 경로가 매우 유동적으로 서풍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점차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우리나라 주변 바람 방향에 따라서 레끼마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니 레끼마와 비슷한 위도에서 또 다른 저기압부도 세력을 키우고 있어 자칫 한반도에 두 개의 강한 태풍이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에 따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 재난대책본부는 오늘 오후부터 제주 지역이 태풍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태풍 대처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또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재해 위험지구와 하천 주변, 해안가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한일 간 경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제주 지역에도 산업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다음 주 양배추 정식을 준비 중인 김학종 씨. 모종을 모두 마련해놨지만 벌써 판로가 걱정입니다. 해마다 수출해온 일본 쪽 바이어가 연락이 없어 수출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일본 수입 업체에서 계약을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좀 약하지만은 대만 쪽으로 수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행정에서도 이제 선제적으로 수출 물류비 중액 등을 통한 선제적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면서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반기에 예정됐던 전세기 4편이 취소되는 등 일본 관광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도민이나 일본 여행객들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 업계에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주변에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도내 수출 기업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수출 규제 애로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체계를 개선하거나 해외 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자리 경제 통상국장이 총괄하는 수출 규제 전담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출 피해 사례 접수 및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일 경제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산업 전반의 시장 다변화가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에게 있으며 130만 대내외 도민과 당당히 맞서 싸우고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서한을 주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에 전달하고 영사관 앞에서 긴급 정당 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분양형 호텔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운영업체 간의 칼부림까지 벌인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호텔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생기는 일인데 휴가철을 맞아 호텔 이용객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들과 제주로 여행 온 김모 씨. 예약한 호텔을 찾았지만 엘리베이터는 가동을 멈췄고 객실 외에 어떤 시설도 사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환불을 약속받고 인근 다른 숙소를 구했지만 일정이 뒤엉켜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안 오고 싶고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1의 관광지라서 오고 싶고 이렇게 좀 가족들하고 즐기러 왔는데 뭐 이런 숙소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아예 안 돼버리니까. 김 씨가 예약한 호텔은 투자자들에게 객실을 분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는 분양형 호텔. 기존 운영업체와 투자자 측이 내세운 업체가 운영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호텔 운영에 파행이 생긴 겁니다. 수익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수익을 원래 8% 이상 보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냥 그 운영사하고의 뭐 관계가 뭐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을 텐데. 현재 제주에서 영업 중인 분양형 호텔은 64곳, 전국 150여 곳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정부가 호텔 객실을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 제주를 중심으로 급증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대부분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 지역 분양형 호텔 가운데 10여 곳이 수익금 배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이용객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에 따라서 운영사의 설립 자본금 기준을 조금 강화함으로써 투자자한테 신뢰를 좀 줄 수 있는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절히 공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마련이. 분양형 호텔 투자자들이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기한 청와대 청원만도 수십여 건. 휴가철이 되면서 투숙객들의 피해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분양형 호텔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벌써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도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보호시설과 강제 송환을 위한 항공편이 부족해서 단속을 해도 검거는 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귀포시 대정읍 농가에서 일을 하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작업을 지시하는 동료 중국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 검거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29명을 붙잡아 출입국 외국인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출입국 외국인청의 단속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경찰이 인계한 불법 체류자들로 보호시설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의 보호시설은 130제곱미터의 방이 8개, 정원은 35명에 그칩니다. 조사와 임금 문제 해결로 보통 닷새씩 머무는데 방이 다 차 있으면 이 기간 동안 추가 검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조금만 하면 35명 금방 차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강제 송환을 위해 항공권을 구하는 일도 하늘의 별 따기. 제주 중국 노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계 항공사들이 불법 체류자에게 좌석을 제공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하루 강제 송환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승객들이 혹시라도 기내에서 돌발 행동을 했을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일반 승객보다 많기 때문에 지난해 제주 지역 불법 체류자 수는 13,400여 명, 1년 사이 5,700명, 하루 평균 16명꼴로 증가했고 불법 체류자 피의자 수는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비좁은 보호시설에 제한된 항공좌석 때문에 알고도 못 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외에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노인들의 이동이나 활동이 많은 곳에 설치되고 있는데 노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실버존 구역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군 남해읍 서모마을. 마을 회관 앞 도로에 빨간색 미끄럼 방지 포장이 씌워지고 노인 보호구역을 안내하는 표시가 설치돼 있습니다. 마을 앞을 이동하는 차량이 많고 도로 굴곡이 심해 어른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을 설치했습니다. 했죠. 저쪽으로 도로 나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뭐 앞에 여기 저 정자나무 놀 때 거기 지나갈 때도 보면은 그 차가 오나 안 오나 그거 하고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들의 이동이나 활동이 많은 경로당과 노인정, 복지관, 요양원 등지에 설치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시장 군수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시속 30km 이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아직 낮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사고는 39%로 자동차 승차 중의 사고보다 많습니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은 56.5%로 월등히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나 노인 보호구역도 차츰차츰 개선해가지고 단속 카메라 등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주문합니다. 지난해 말 경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939곳, 노인 보호구역은 63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4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실태를 이달 말까지 집중 감찰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 태풍은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2m/s의 소형 태풍으로 일본 가고시마 동쪽 해상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늦은 밤엔 경남 남해안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이 우리나라 동쪽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는 간접적인 영향만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만 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다만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에도 33도 내외 기온을 보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도 전 지역이 25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서부가 31도, 동부가 3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추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쪽 먼바다엔 태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걸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엔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32도와 31도를 웃돌면서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명태 한국교통정책경제학 회장은 어제 오영훈 국회의원과 JDC가 공동으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제주의 공항과 항만 화물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복합 물류산업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제주 신항만 건설에 맞춰 제주와 목포 사이에 고속 화물 페리를 운영함으로써 환서해권 물류 연결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4개월 된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남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4월 17일 제주시 우도의 한 펜션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육아 때문에 힘들다며 4개월 된 딸의 머리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1호 골프장인 제주 컨트리클럽이 재공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방세 체납에 대응한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 제주 CC에 대한 공매 입찰 절차를 진행했지만 유찰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내일까지 재공매 절차를 진행하며 공매 대상은 토지 52필지와 건물 12동인데 최저 입찰액은 첫 공매 가격보다 10% 감액한 1,165억 원입니다. 서귀포시가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서귀포시 중앙동과 안덕면 4개리를 후보 대상지로 신청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중앙동에 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는 사람 중심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4개리는 83억 원을 투입한 생활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종합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